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슈틸리케 감독 이번 아시안컵에서 기성용을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세케팀 기성용 선수 5만점 공략 포인트로 타이밍을 언급했는데요. 공간이 열렸을 때 골이 들어갈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성용의 타이밍 전략 기대해보면서요. 스포츠24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초반부터 공격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지 고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슈틸리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골키퍼 김진현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버헤드킥을 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김진현에게 선발 출장을 맡긴 슈틸리케 감독도 만족했습니다. 전반전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친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전술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 23분,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프리킥 크로스가 문전에서 수비를 하던 하우사위의 몸에 맞고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행운의 자책골이었습니다. 한국은 경기 종료 직전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남태희의 드리블 돌파에 김창수의 패스, 그리고 이정협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정협의 A매치 데뷔골로 2대0으로 승리했고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네, 3일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김재형 기자, 김동환 해설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5 호주 아시안컵 1차전 5만전 응원 구호를요. 5만보다 강한 5천만의 함성으로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구호만 보면 5만이 강적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강적은 아니에요. 근데 좀 강한 인상을 줬죠? 그렇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5만이 이제 한국 축구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힌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바로 2003년이었어요. 아시안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당시 1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나라가 5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 경기였는데 이른바 5만 쇼크로 불렸습니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쿠엘료 감독이 5만전 패배 이후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5만 쇼크, 대한민국 축구의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동환 해설가가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5만 쇼크라는 이름이 오일 쇼크 때문에 붙은 이름이거든요. 네. 이 5만한테 패기도 했지만은 몰디브랑 비기고 또 이 베트남에게도 지는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절치부심, 변화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FIFA가 지난 8일 발표한 새해 첫 랭킹에 따르면요. 한국은 69위고요. 오만은 93위입니다. 사실 등수로만 보면 적수가 안 되는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겠죠? 맞습니다. 오만 전력의 핵심은 이 골키퍼 알 합시 선수입니다. 2011년 프리미어리그 볼턴에 입단한 이후 지금까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190cm가 넘는 큰 키에도 예측 능력과 또 순간 동작이 아주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03년 오만 쇼크 당시에도 골문을 지켰던 선수가 바로 알 합시 이 선수입니다. 올해 34살의 노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언론이 선정한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10인에 이어서 AFP도 선정을 했는데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선수 5명 안에도 이름을 올린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방심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발 명단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발 명단은 슈틸리케 감독 마음이겠죠. 네, 하지만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이 사우디전 후반전에 나섰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사우디전에서 쉬었던 기성용, 이청용이 이제 갓을 하면서 최전방이 어쨌든 제로토 시스템에서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이제 이근호 선수가 아무래도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선 공격진은 이제 손흥민, 남태희, 이청용의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 수비 라인은 역시 차두리가 부상이기 때문에 김창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베스트 라인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던 이정협 선수도 후반전에 전술 변화에 따른 교체 출전도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5만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징크스 모두 헐헐 날려보내고요. 대한민국 꼭 이기길 바라면서 3세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 호주 하룬에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한국 승리의 뜻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김재형 기자, 오만해진 오만의 허세, 김동환 해설가,
경험적인 오만 선수들 의미 없다. 김한 기자, 한국은 첫 경기에 강하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오늘 화요일 쿠웨이트전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웨이트 사실 7, 80년대 저의 시대는 아니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풍미했던 중동의 강호였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좀 이렇게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70년대도 역시 저도 저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쿠웨이트가 사실 중동의 전통의 이제 강호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하향세를 이제 걷고 있는데 네.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9승 4무 8패로 우리나라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2004년 이후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두면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역시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오만처럼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밀집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개인기겠죠. 아무래도 2선 공격진에 있는 손흥민, 이청용, 남태희 선수가 개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좀 발끝을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만약에 오만전을 우리가 이긴다면 쿠웨이트전에서 오만전을 이기고 쿠웨이트전까지 이긴다면 네. 8강 진출을 조기에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슈틸리케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김재영 기자는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김동완 해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에 있는 이 또 공격수들에 대한 이 개인 기술들은 중동 선수 특유의 또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부터 역습 찬스를 다 이렇게 커트해낸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3인의 기자 중 2명이요. 쿠웨이트전에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머지 1인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대한민국의 승리에 공 4개는 기본이고요. 공 5개짜리도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 육가도 쿠웨이트 축구도 모두 하락세라고 했고요. 김동완 해설과 김한 기자의 의견을 유행어에 빗대어 풀어보면요. 역습과 침대 축구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잘 막으면 빡! 끝! 이라는 한 줄평 해주셨네요. 네, 우리나라의 이번 대회 목표 바로 우승입니다. 과연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사실 아시안컵 우승 후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또 일본, 호주 이라는 이제 들 수 있는데 네. 사실 일본과 호주는 정리하면 우리에 비해서는 항상 평균 이상의 전력을 보이는 팀, 일정한 경기력을 보이는 팀이라고 네. 정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다소 좀 기복이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라든지 남태희 선수 같은 이른바 미친 선수가 하나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우승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네. 부디 우리 태극 저사들이 저의 이런 어설픈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 저는 3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동완 해설가는 좀 이런 팀이 있나요? 일본 따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란을 조금 경계를 하는데요. 이란은 네. 어쨌든 강한 피지컬을 갖고 있고 이 아시안컵 참여 국가 중에는 이 랭킹이 봤을 때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에서는 수비 전형에 좀 가다듬는, 그러니까 수비 중심적인 전술을 짰다면 아시안컵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걸프컵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적 감각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이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라고 또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은 항상 월드컵 예선을 만날 때도 그렇고 아시안컵에서도 그렇고 8강, 4강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국가로 꼽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이 네쿠남이나 이런 부상 선수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이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한국은 오만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호주를 차례로 만나는데 조 1위를 넘어 우승까지 가능할까요? 3일 프리뷰 미리 3번 살펴보시죠. 네, 대한민국의 우승에 한 표 남았습니다. 김동완 해설가가 대진상 4강 이상은 가능하다라면서 더 나아가 우승을 점쳤고요. 김재형, 김한 기자, 슈틸리케오 첫 술에 배부르랴, 손흥민과 기성용으로 우승하기에는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모두 3위를 할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김동완 해설가의 패기 넘치는 우승, 예상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요. 대한민국의 우승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진운이 좋다고 좀 여겨집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속한 이 A조에서 조 1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B조에는 중국, 사우디, 북한, 우즈벡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침체되어 있는 팀들입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는 이제 예전에 1위 됐고요. 상대 팀들의 전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고 그러다 보면 8강 이상에 올라가야 되면 자신감들이 붙거든요.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6경기만 좀 유지해주고 이긴다면 승리하는 이 대회이기 때문에 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희망적인 의견이었는데요.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메라 리가로 넘어가 보죠. 바르셀로나 오는 12일 프리메라 리가 18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승점이 같은 두 팀의 대결인 만큼요. 전쟁 같은 경기가 될 거라고요. 예, 최근에 이 프리메라 리가가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우승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바르셀로나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 38점으로 동률을 이루지만 골 득실에 앞서면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39점인 선두 레알 마드리드 따라잡고 AT 마드리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이 구강컵에서 엘체를 5대0으로 꺾으면서 소시에다드전의 패배의 그 아픔을 좀 씻어내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 MSN 라인이 풀가동되면서 초반부터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하지만 메시가 3, 4일 전만 하더라도 위장염을 호소하면서 훈련에도 불참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로 봐서는 컨디션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엔리케 감독과의 약간 이제 불화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첼시 이적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 내 분위기를 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시아, 만주키치 한 방도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한 방씩 좀 주면서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양팀 감독은 우승을 위해서 뭐 로맨틱하고 성공적인 승리를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김동환 해설가는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김재영 기자 어떻게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네. 동의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김동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셀로나가 지금 굉장히 뭐 약체인 엘체를 상대로는 잘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해요. 메시의 이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레스도 이제 복귀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뭐랄까요, 어떤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된 전력이지 않나 해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좀 예상해 봅니다. 동의하지 않네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저는 김동환 의원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전체 의견 어떤지 함께 하시죠. 네, 막상막하 용호상박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무승부가 두 표나 나왔네요. 김동환 해설가 레알 꺾은 에이티냐 흔들리는 메시냐, 김한 기자 메시 대 세트피스를 내세워서 비길 거라고 했고요. 김재영 기자 가화만사성이라고 속편한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다음 순서는요. 불꽃 입단과 시원한 한방이 있는 이경재 안승호 기자의 야구 이슈입니다. 함께 하시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감동과 환희와 인생의 희노애락을 전해줬던 프로야구. 각 팀은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새 시즌 가장 큰 변화는 10번째 구단인 KT 합류입니다. 팀 수가 늘어나면서 한 팀이 치러야 할 경기 수도 128경기에서 144게임으로 증가했습니다. 야구는 기록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죠. 산술적으로 경기 증가분만큼의 기록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마운드에선 이 토종 20승 투수가 탄생할까가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토종 투수가 20승을 거둔 적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1999년 정민태 네. 선수가 지금 20승을 달성한 뒤에 15년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 그 선발 등판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롯데에서 외국인 투수 뛰었던 이적했죠. 옥스프링 선수거든요. 31번을 등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 나오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토종 투수들이 다시 그 제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나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대한민국 투수들을 이끌어가는 좀 네. 층이었는데요. 해외로 나간 다음에 그 공백을 메워줄 투수들이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근데 김강현, 양현종 선수 등이 이제 잔류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건강하게 과연 풀시즌을 뛸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투수들이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그 토종 선발 투수들의 어떤 분발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타선에서도 기회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홈런, 뭐 안타, 타점, 도루 이런 부분에선 새로운 기록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공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자가 풀시즌을 뛸 경우에는 지난해 128경기에서 16경기 기회가 더 있거든요. 네. 전 순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투수랑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작년에 뭐 박병호 선수가 52개를 홈런을 쳤는데요. 단순 산술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2003년에 이승엽 선수 선수가 기록도 뛰어넘는 거죠. 56개. 당시 이제 아시아 최다 홈런이었는데 네. 기록도 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기회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서건창 선수가 그 올해 그 처음으로 돌파했던 200안타. 200안타도 상당히 접근한 선수가 꽤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 한번 눈여겨볼 게 있으면요. 144경기가 되면서 네. 우승팀, 그러니까 페넌트레이드스 우승팀의 승수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질 것 같아요. 한 100승 나오나요? 100승이 사실은 무리죠. 예, 지난해도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 100승 거둔 팀은 없었거든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011년인가요? 네. 예, 당시에 그 100승 넘은 다음에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144경기로 될 경우에는 뭐 지난 최다 승수팀이 저희 2000년이었죠. 2000년 현대. 네. 현대가 91승까지 했는데요. 당시 승률이 6할 9푼 5리였어요. 그 승률을 대입해 보면 예. 얼추 나올 것 같은데요. 예, 100승이 딱 나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뭐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절대 강자가 나온다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에 또 하나의 관심사는 역시 김성근 감독의 한화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또 삼성의 통합 5연패 도전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인데요. 이 발톱을 바짝 들고 날개를 좀 활짝 피려고 하는 이 독수리가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독수리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요새 조류 연구를 상당히 네. 하신 듯한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조류는 아니고요. 네. 예, 일단 이 겨울에 주요 이슈가 지금 하나로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뭐 시무식도 필요 없다, 네, 훈련하겠다 뭐 이런 흥미로운 입장인데. 거는 그 삼성 유준일 감독이 하나를 뭐 어떻게 하나의 도약을 좀 예상을 하면서 뭐 우승 후보로 또 접근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예상을 했다는 라이벌로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예, 예. 근데 그 하나와 그 삼성의 대결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감독의 별명으로 하면 야신대 야통이죠. 그리고 예. 이제 또 삼성에서 하나로 옮겨간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뭐 배영수 선수라든가 뭐 권혁 선수에서 많이 이적을 했고요. 유준일 감독이 하나를 그 우승 후보까지 꼽는 거는 그 전에 이제 FA로 왔던 뭐 정근우나 이용규 네. 선수에다가 이제 투수가 좀 보강이 되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그 김성근 감독의 지도력까지 이제 뭐 배합이 되면서 상당히 전력 상승이 될 거라는 이제 뭐 예상인데요. 사실은 그 대부분 감독들이 성적이 난 다음에 그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네. 좋은데 그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삼성과 하나의 대결이 어떻게 보면 메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시즌 개막 전에 이색 선언을 하고 있는 구단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LG 양상문 감독이 금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술을 마시지 않겠다 본인이 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도 혹시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전혀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선수들도 조심해달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네. 사실 양상문 감독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술을 그렇게 많이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양상문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번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반주 정도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양상문 감독이 워낙 술을 좀 네. 조절을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식사하면서 살짝 맥주 한 잔 하시는 정도 하는데 본인의 음주량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선수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준 거고요. LG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맑은 정신의 야구 그런 야구를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색 선언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김기태 감독 즉 LG에서 기아로 지금 이적을 했는데요. 예, 기아 지휘봉을 잡으면서도 짝다리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캠프나 이제 훈련장도 보면 짝다리 하는 코치나 선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자까지 이거 짝다리 한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많이 당하셨겠어요. 저는 뭐 짝다리 저는 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가 지적받을까봐. 자, 이번에 이제 19단 체제라서 사상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12팀이 어디가 될까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판을 준비했죠. 한번 저 예상을 좀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 팀만 꼽으면은 좀 뭐 그러니까 하위권 두 팀씩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시간을. 네, 하위 두 팀이요. 하위 두 팀이요? 예. 고민은 안 하시네요. 최하위는 10위겠네요. 10위. 자, 쓰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예. 하나, 둘, 셋. 예. 같은 팀을 적었는데요. 네.
뭐 제가 보고 적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어디까지나 좀 흥미 위주 예상이기 때문에 롯데나 이 KT 팬들이 뭐 벌써부터 예.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한 뭐 적으신 롯데를 이유를 적으셨네요. 예, KT는 어쨌든 간에 신생 구단이기 때문에 그 뭐 최하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전력 보강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타 전력은 꾸려놨습니다만 뭐 경험면이랑 어떻게 보면 선수 측면에서는 얇다고 보여지고요. 롯데를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이렇게 하위권으로 꼽은 거는 그 감독 교체에 대한 되게 변수, 좀 어떻게 보면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고요. 투수가 장원준 선수가 나가면서 마운드에 빈자리, 여러 면에서 좀 공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나쁘게 보지는 예, 않습니다. 예, 팀이 예. 어떤 리빌딩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예. 당장의 성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적을 보고서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혹시 뭐 나쁘더라도 몇 년 후에 또 성적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는 리빌딩 과정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예, 네. 좋게 넘어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모비스의 승리로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개수가 놀라운데요. 4개는 기본이고 5개짜리 공개수도 있습니다. 모비스 사전에 3연패는 없다. 전력 재정 비난, 디펜딩 챔피언, 안 봐도 뻔한 비디오, 삼성은 멀었다라는 말로 모두 모비스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압도적인 공개수를 보이면서 KT의 승리에 입을 모아주셨습니다. 허재원, 최용석 기자는 로드의 원맨쇼로 달라진 KT라는 일맥상통한 한 줄 평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부러진 하승진 코뼈로 반토막난 KCC의 전력이라면서 KCC를 걱정해 주셨네요. 네, 다음은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3일에) 농구 올킬이 가능할 뻔했는데요. 결론은 최용석 기자님이 나 혼자 산다를 내세워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 혼자만 죽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SK, KT의 승리가 나왔네요. 다음은 축구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슈틸리케 오마이 베이비들의 활약이 대단했죠. 오마이 베이비를 내세운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꺾었고요. 아스널이 헐시티를 이겼습니다. 에버턴과 웨스트햄은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입니다. 드디어 호주 캔버라에서 오만과 아시안컵 A조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첫 골은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요즘 이경재 기자가 야구 이슈에서 동시에 외치는 걸 밀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첫 골의 주인공 하나, 둘, 셋. 이근호. 여기서 또 갈리네요. 썸이 깨지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남태희 선수도 넣고 또 이근호 선수도 넣고 해서 네. 2대 0으로 뭐 이기면 좋겠죠. 하지만 남태희 선수가 개인적으로 첫 골을 꼭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네. 좀 해봅니다. 일단은 뭐 이경재 기자가 밀고 있다 그랬는데 약간 가족 오락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아무래도 뭐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만이 좀 약하거든요. 수비 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득점력으로 골을 좀 많이 넣으면서 득점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네, 1월 축구 팬들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리게 한 아시안컵 기대해보면서요.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